그러면 그 초창기에 들어간 멤버들은 엄청난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.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,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이직을 하는 게 좋을지, 아니면 대기업을 계속 도전을 하면서 존버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이거는 제 의견이고요. 이거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. 그리고 제가 했던 모든 1대1 컨설팅 고객님들한테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. 제일 높은 데를 일단 지향을 하자. 왜냐면은 저는 이제 가격이 좀 비쌌고, 비싼 컨설팅을 받으면 좋은 데를 가야 되잖아요. 다른 데 중에 어떤 데는 뭐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뭐 이상한 데에다가 막 취업을 시켜주고는 돈 받는 그런 데도 있긴 있는데,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. 일단은 높은 데를 지향을 하는 거를 제가 컨설팅을 할 때는 했지만, 제가 컨설팅을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. 일단은 대기업 관련된 재밌는 만화가 있어서 가져왔는데, 대기업을 다니면 자유를 달라 이러죠. 왜냐면 대기업은 하나하나 다 짜여져 있어요. 모든 조직에 다 짜여져 있고 부품이에요. 물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,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 일을 제외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일단은 아예 짜여져 있는 것도 있고, 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을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 일만 계속 하게 되고요. 그래서 프리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, 작은 회사에서는 돈이 적어요. 그 대신에 사람이 적으니까 온갖 일을 다 하게 되죠. 제가 이제 중소기업 관련된 유튜브 중에 좋아하는 이 과장님이 항상 하는 얘기, 잡부. 그러니까 뭐 말이 잡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온갖 거 다 시키는 거예요. 생산 관련돼서 들어왔는데 품질 체크도 시키고 배달도 시키고 막 이걸 다 하는 거예요. 사람이 적다 보니까. 중소기업의 단점인데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죠. 본인이 자기 사업할 거면 사실은 내가 재벌가 자제다 하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맞죠. 왜냐면 나는 어쨌든 회사를 만들자마자 조직을 만들 수 있으니까, 큰 돈으로. 근데 내가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게 맞긴 합니다. 사업을 할 거라고 하면. 왜냐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온갖 걸 다 하게 되고, 그리고 그 작은 회사에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거든요. 기획, 전략 어떻게 짜는지,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,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, 이걸 또 어떻게 갖다 파는지,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개인 사업을 하겠다 하면 사실은 중소기업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, 제가 아까 전에 일단은 제 컨설팅 할 때는 높은 데를 먼저 지향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것도 있어요. 명과물. 면접은 까보기 전까진 몰라요. 뭐 면접관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. 22에서 26을 원하지만 30년 경력자를 원합니다. 실제로 그래요. 우리는 돈은 조금 줄 건데 능력은 뛰어난 사람을 원해. 회사는 항상 그런 거고, 구직자는 나는 능력은 조금 안 되는데 돈은 많이 줘, 이런 거고. 결국 이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게 되는데, 회사가 아무리 삼성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지원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뽑힐지는 알 수 없는 거고, 내가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삼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원해봐야지 알아요. 그래서 이 결론인데, 개인이 전략을 짜서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 권장드려요. 중소에서부터 대기업까지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. 일단 취업 커뮤니티에 자기 그 스펙을 올려놓고 이제 고민 상담하는 데가 있는데, 난 대기업은 안 될 것 같아서 중견 이하만 넣고 있습니다. 이런 거 보면 좀 답답한 거예요. 아니, 왜냐면 대기업도요, 여기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 막 몰릴 것 같은 느낌이 들죠. 그런데 어떤 타이밍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갑자기 안 몰릴 때도 있어요. 더 좋은 데를 갔을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뭐 아직 졸업을 안 했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사람이 막 쏠리다가 안 쏠리다 이러거든요. 근데 내가 이거를 지원을 안 했다, 그러면 난 지금 기회를 놓친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일단은 대기업도 다 넣어보는 거예요. 아무도 모른다니까요. 이거 진리예요, 진짜. 명감을. 그러니까 대기업을 넣어놓되 안전빵으로 이제 여러 개를 넣어보는 거죠. 중견도 넣어보고 중소도 넣어보고. 그랬는데 내가 뭐 다른 데는 잘 안 됐어, 뭐 중소에 붙었어. 그러면 중소가 내 시간이랑 건강을 이제 막 모조리 다 빨아먹는 그런 중소들이 있어요. 중소도 퀄리티가 있어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나가는 중소 있거든요. 그런 데는 일단 가면 안 되고, 그래도 조금 사람 대접을 하면서 일도 배울 수 있다, 그리고 칼퇴근을 시켜준다, 이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한번 다녀보는 거죠. 왜냐면 우리는 중소를 다닌다고 해서 중소만 다니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.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. 그렇기 때문에 중소에 붙는다고 해서 나 중소를 넣었는데 중소만 됐어, 안 다닐래, 이게 아니고, 저라면 일단 다닐 겁니다. 예를 들면 뭐 한 2,500에서 3,000밖에 못 받는다 그런다고 해도 2년이면 5,000에서 6,000이에요. 만약에 내가 1년을 중소를 안 다니고 그냥 취준을 한다고 하면 2,500에서 3,000만 원이 없어지는. 물론 중소기업이 너무 보통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막 강요하고 이러면은 건강도 해치고 이직을 준비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런 데가 아니라면 저는 일단 중소에서 다니면서 여기에서 뭐를 해봐야 되냐면 성과를 내봐야 돼요. 여기서 성과를 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좋은 데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
커리어 패스를 구상하는 것도 괜찮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한 번에 붙으면 좋죠. 제일 좋은 대로. 근데 그거 아시죠? 기업은 100년 가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. 진짜 내가 대기업 진짜 좋은 데 들어갔는데 그 기업 자체가 망해버린 케이스도 제가 지금 경력이 10년이 좀 넘으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보여요.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항상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초창기에 얼마나 조그맸습니까? 그러다가 이따만해졌잖아요. 그러면 그 초창기에 들어간 멤버들은 만약에 진짜 본인이 계속 성과를 내면서 그 조직에서 컸다면 엄청난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중소라고 해서 안 다녀야 된다. 대기업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가야 된다. 이게 아니고 일단 다 넣어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데를 찾아서 간다. 이런 컨셉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